오늘 첫 소식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폭격한 이란 핵시설 포르도의 위성사진입니다. 곳곳에 폭격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스의 위성사진에서도 무너진 건물 등이 확인됩니다. 이번 작전명은 미드나이트 해머, 심야의 망치였습니다. 미 동부시각 21일 0시 폭격기 편대가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이란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 잠수함에서 24기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됐고 미군의 4세대와 5세대 항공기들이 앞서가며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동원된 항공기는 125대가 넘습니다. It appears that Iran's surface-to-air missile systems did not see us. Throughout the mission, we retained the element of surprise. 전날 미 언론들은 미 본토에서 출발한 B-2 폭격기가 태평양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정작 본 폭격대는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미군의 교란작전이었던 겁니다. The main strike package comprised of 7 B-2 Spirit bombers, each with 2 crew members, proceeded quietly to the east with minimal communications. 이란 현지 시각 22일 새벽 2시 포르도를 시작으로 핵시설 2곳에 벙커버스터가 투하됐습니다. 수개월의 준비를 바탕으로 자산 배치에 수주가 걸렸으며 최고 수뇌부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폭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면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cope of this was intentionally limited. That's the message that we're sending. With the capabilities of the American military, nearly unlimited. 현지 시각 22일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보복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협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란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냈는데 미국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자살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특히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공격이었고 영원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ontinue to defend Iran's territory, sovereignty, security and people by all means necessary.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40기를 발사하며 응수했습니다. 이란은 의회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의결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산유국들과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 수송로입니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0%가 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 적은 없었는데 실행에 옮긴다면 국제 유가 급등이 우려됩니다. I think that would be suicidal, Kristen, for the Iranians themselves. I mean, their entire economy run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f they want to destroy their own economy and cause disruptions in the world, I think that would be their decision. 수도 테헤란 등에서 이틀째 이어진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도 미국의 공습으로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란은 아직 미국을 겨냥한 공격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거론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집중 타격해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발사대 절반 이상을 타격했다며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할 순 없지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외부로 유출된 방사능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환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2일 촬영된 포르도 핵시설 위성 사진을 보면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6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곳에 3개씩 모여 있는데 환기구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란 핵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포르도와 나탄스,
이스파한의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a lot, and I feel very confident that we have substantially delayed their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and that was the goal of this attack. 이란은 이번 공습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시설의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뒀고 인력들도 오래전에 대피했다고 이란 측은 밝혔습니다. 방사능 유출도 없다며 출입구에 경미한 표면적 손상을 입은 것이 전부라고도 했습니다. هیچ کدوم از همکاران سازمان انرژی اتمی که در این سایت‌های هسته‌ای داشتن فعالیت می‌کردن دچار آسیب نشدن. هیچ گونه آلودگی پرتویی تشعشعات اتمی به خود اونها هم آسیبی نرسونده.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번 공습에 따른 외부 방사능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군이 폭격한 이란의 핵시설 3곳 모두에서 외부에 방사능 수치 증가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핵개발의 핵심인 포르도 지하 핵시설의 피해 상황은 알 수 없다며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촉박한 일정에도 참석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는데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결정적 계기가 된 거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요 의제가 중동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직면한 통상 문제가 다뤄지기 어려워 이 대통령이 참석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잇따라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도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와 공급망, 금융시장 상황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협치 의지를 부각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등 주요 현안에서는 입장차가 확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에 모인 여야 지도부. 취임 18일 만에 오찬 회동입니다. 파란색, 붉은색의 넥타이, 오색 국수를 곁들인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소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전하며 외교 문제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대응과 추경안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야당 지도부의 작심 발언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인사 문제, 부동산 대책 등 A4 용지 3장 분량의 7가지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두고 날선말이 오갔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후보자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작이 반이라며 회동에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고언을 반영하는 실천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여야가 대통령 오찬을 계기로 마주 앉았지만 이번 주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직사회에 실망감을 보이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을 선출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졸속,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생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전 국민 지원금 등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시작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김 후보자 재산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김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 탈북자 대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도북자, 반도자란 표현을 쓴 것도 문제 삼았는데 민주당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일반적 표현일 뿐이라며 색깔론과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뚜렷한 흠결 하나 잡지 못하자 이제는 논문 속 단 하나까지 물고 늘어지며 사상 검증 수준의 색깔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주 업무 보고를 진행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직사회가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여러 부처 업무 보고를 중단하고 다시 받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갑질과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국정위는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3대 특검이 주말에도 본격 수사를 위한 채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에는 내란 특검팀의 특검보가 각각 한 명씩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박옥수 특검보가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참석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내란 특검팀이 기존 내란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유지 업무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 검사들과 함께 법정 검사석에 앉아 재판 대응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신문에는 김영수 특검보가 투입됩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 추가 기소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보내고 공소제기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 입주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팀도 휴일인 어제 임시 사무실에 전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배치와 추가 파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검사 28명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법정 최대 규모인 검사 40명을 채우기 위해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어제 출근해 특검보와 회의를 하며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특검은 다른 수사를 먼저 진행해 혐의를 다진 뒤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 인신 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 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더 커지면서 국내 증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엿새 만에 하락 중이고 코스닥도 2% 가까이 하락하며 4거래일 만에 급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6.99포인트 하락한 2984.85에 코스닥은 15.03포인트 내린 776.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중동 불안, 상반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이 맞물리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주 일제히 상승 중인 가운데 풍산과 카카오페이, 두산에너빌리티 역대 신고가를, LIG 넥스원과 HMM을 비롯한 방산주, 해운주 흐름 좋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를,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선 맨주먹으로 하는 복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북부 칼라일 등지에서 요즘 글러브 없이 싸우는 맨주먹 복싱 경기가 확산 중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맨손에 밴드만 감고 2분씩 3라운드로 진행되는데 쓰러지면 20초 안에 일어나야 경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판과 의료진이 상주한 상태로 철저한 통제 아래 진행됩니다. Alle sind sicher im Ring. Es gibt immer Sicherheitskräfte und nie Ärger, auch nicht mit der Menge. Auch danach will sich niemand prügeln. Nach dem Kampf geben wir uns die Hände. Alle sind Kumpels. 이 맨주먹 복싱 참가자의 상당수는 과거 폭력과 방황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링 위에서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고 화로 속에서 주목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Einige dieser Jungs haben nie erlebt, Respekt zu bekommen. Hier werden sie von den Fans respektiert. Das wollen sie nie wieder aufgeben. Also bleiben sie auf Kurs. 다만 폭력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지, 안전은 충분히 보장되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차량에 운전 보조 기능이 탑재되면서 운전 중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푸젠성 용엔 고속도로 터널 안을 주행하던 한 차량이 앞차와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가 싶더니 결국 들이받고 맙니다. 운전 보조 기능을 켜놓고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의 모든 책임은 앞차를 들이받은 뒤차가 져야 했습니다. 후난성 핑동 고속도로에서도 운전 보조 장치를 켜놓고 주행하던 차량이 사고를 냈습니다. 차 한 대가 갑자기 왼쪽으로 치우치더니 1차선을 넘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습니다.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10여 미터 미끄러진 후에야 멈춰서는데요.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 보조 기능을 자율주행 기능으로 착각해 주행 중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한 클럽. 자유롭게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종이컵에는 술이 아닌 커피가 들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점점 유행하는 무알콜 클럽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넘치는 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Kind of the main reason why we started is because we wanted to sort of break the mold, go against the narrative that people.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Z세대를 중심으로 술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도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We like good music and we like coffee, so this is like two perfect things together. So I think what we really liked about it also is that you don't really get a hangover. 싱가포르 비즈니스 리뷰는 25세에서 34세 남성의 정기 음주 비율이 2021년 1분기 35%에서 2025년 1분기에 25%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그동안 해외 부유층을 겨냥한 고층 아파트 개발이 활발했는데요. 지난 3월 미얀마 대지진 이후 부동산 개발 전략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 잇따라 들어선 고층 아파트. 중국 등 해외 부유층의 수요가 늘면서 최근 3년간 판매가 2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미얀마 대지진으로 방콕에서도 고층 건물의 벽에 금이 가는 등 만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지진 이후 저층 아파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5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안에 2개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진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히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릴 것 등 행동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또 내진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본 기술자 초청 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경험이 많은 일본으로서는 방재 분야에서 해외 사업 전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더불어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110제곱미터가 2년 전만 해도 7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엔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셋값 부담에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면 2억 원 넘게 더 줘야 하지만 갱신 요구권을 쓰면 전세가의 5% 아래인 3,50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됩니다. 7억 5천에 들어오셨으면 계약갱신 청구권 안 썼으면 9억에서 10억 정도 대부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포구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2분기 서울 전월세 갱신 계약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지난해 2분기 27%대까지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치솟는 전셋값.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2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계속 오름세입니다. 여기에다 줄어들고 있는 전월세 물량이 전셋값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는 2만 8천 호, 내후년에는 8천 호로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에 매매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뒤따라서 전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매 제한이 전월세 공급 부족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비중은 앞으로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밤새 베란다에 갇혔다 구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집안 갇힘 사고가 한 해 4천 건에 이를 만큼 많다고 합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옷줄이 길게 내걸렸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노인이 내건 구조신호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러 베란다로 나갔다가 방범용 문이 닫히면서 잠기자 그대로 갇혀 밤을 꼬박 새운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잠깐 계세요. 갇히신 거죠? 혼자 사는 이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잠시 씻고 나오려다가 오래된 문고리가 고장나 갇혀버린 겁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아예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패닉이 오니까 사람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몸 곳곳이 긁히고 베였고 화장실에 갇혔던 1시간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덜커덕거릴 때마다 그때 상황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안 닫아요. 화장실에 망치를 두고 그리고 꼭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는 버릇도 생기고. 이 같은 집안 갇힘 사고는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2022년부터 3년간 통계를 봤더니 한 해 평균 4천 건가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침실과 화장실 갇힘이 평균 1,700건 정도로 가장 많았고 발코니 갇힘 사고도 해마다 700건가량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 잠금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갑자기 고장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조금씩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다가 완전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고장이 났었을 때 빨리 고치는 것이. 또 혼자 산다면 비상벨과 비상전화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 베란다 같은 외부로 나갈 때는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지난해 우리 문학계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주혜 작가의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도 빼놓을 수 없는 값진 성취인데요. 김주혜 작가가 신작으로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노태영 기자입니다.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로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등 전 세계 독자에게 강렬하게 각인된 작가 김주혜. 그로부터 3년 만에 신작 밤새들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이 식민지 조선이 배경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선 러시아와 프랑스가 무대입니다. 가난과 결핍을 딛고 세계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됐지만 그 대가 또한 겪어야 하는 예술가의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우리의 문화자산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잡은 한류. 하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과 반한류 정서 등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성장 요인을 꼼꼼히 점검한 데 이어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 바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등이 벌이는 우주개발 경쟁, 화성 이주와 달기지, 민간 우주선 등 화려한 청사진은 눈부시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기술의 진보나 인류의 도약보다는 초국적 자본과 국가 권력의 새로운 식민지화 무대라고 지적합니다. 우주가 모두의 것이 아니라 소수 자본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